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건축기사, 산업기사 5과목 건축법규 시간에 제2장 건축물의 건축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가 1장이죠. 건축물의 건축을 앞서서 건축법의 목적과 그리고 건축법에서 사용되는 여러 가지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부터는 건축 행위를 함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절차로 어떠한 것들을 수행하게 되는지 여기에 대한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의 건축에서는 건축 시 필요한 행정 절차 그리고 기준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건축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각 단계마다 절차가 있고요. 그리고 각 단계별 요구사항 그리고 규정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이제 우리가 건축기사라든지 산업기사를 학습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각 단계별로 어느 분야에 대해서 취업을 하실 거고 그리고 해당 분야에서 업무를 수행하시게 될 겁니다. 우리가 이제 건축법에 따라서 건축 행위를 할 때에는 우선 이제 허가 관련된 준비와 건축 행위를 하기 위한 준비와 허가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허가를 받으면 자 이제 공사를 시작합니다 라는 착공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착공 신고 필증을 받고 나서는 건축을 시공을 하겠죠. 그리고 시공을 하고 그 시공이 설계도서와 법에 맞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건축주라든지 감리가 이렇게 확인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공사 목적물을 완료한 후에는 이제 우리가 사용을 하기 위한 사용 승인을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각 여러 여정별로 단계별로는 각자의 업무가 다 있겠죠. 사전 결정 신청부터 건축 복합 민원 일괄 협의회 그리고 건축 허가 신고 관련해서는 건축주라든지 공무원들 그리고 설계사가 인발부 될 거고요. 그리고 건축 시공, 공사 시공자가 되겠죠. 그리고 감리는 설계사라든지 건설 엔지니어링 전문업자 이런 분들이 이제 감리 업무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건축 행위의 전체적인 절차 중에서 제일 처음에 해당되는 사전 결정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결정 신청은 우리가 이제 건축주가 땅이 있어요. 내가 소유한 대지가 있는데 그 대지 안에 건축물을 건축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허가를 받아야 되겠죠. 근데 허가를 받기 전에 허가권자에게 건축주가 이 건축물의 건축을 하기 위해서 확인을 해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건축주가 설계사와 협의해서 확인을 하더라도 관계기관, 즉 인허가기관장에게 한 번 더 확인을 하는 절차가 사전 결정 신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사전 결정 신청은 어떤 내용으로 하는 걸까요? 건축주가 건축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해당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법이나 건축법이나 관계 법령에 대해서 허용이 되는지 그리고 건축 기준 그리고 건축 제한 그 완화에 관한 사항들을 고려해서 어떤 규모의 건축물을 어떤 용도로 할 수 있는지를 사전에 질의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사전 질의 절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허가권자는 이러한 사전 질의 신청이 오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해서 이러한 사전 결정 신청에 대한 내용을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러한 것들을 검토해서 회신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전 신청자는 사전 결정을 받고 2년 이내에
건축 허가를 신청해야 되고 2년 이내에 건축 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러한 사전 결정의 검토 내용들이 효력을 상실하게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서 이렇게 여러 가지 건축법에 따른 건축 행위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사전 결정 신청 단계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건축 복합 민원 일괄 협의회를 거쳐서 우리가 건축주는 건축 허가를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건축물의 건축에 대한 이러한 단계별 절차와 행위는 우리 기사 시험에 산업기사 시험에 보통 4에서 5문제 정도, 그러니까 한 20% 정도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자주 출제되기 때문에 우리가 학습할 때 미리 완벽하게 해놔야지 이러한 부분들을 확실하게 챙겨갈 수 있겠습니다. 자, 사전 결정 신청을 한 후에 이제 우리가 대지 안에 어떠한 건축물을 할 수 있다라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짓고자 하는 공사 목적물을 설계를 하죠. 기본 설계를 하게 될 겁니다. 기본 설계를 하고 자, 이제 건축을 시작하겠습니다. 행위를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건축 허가를 신청을 하게 되는데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이제 특별자치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자, 건축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요. 특별히 좀 대규모 그리고 중요도가 있는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특별시장 그리고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소규모 건축물이라든지 좀 중요도가 낮은 건축물 이런 것들은 이제 다 허가 대상이지만 이제 구청장님이 허가를 해줄 수도 있고요. 시장이나 군수가 허가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이렇게 중요도가 높은 21층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한다거나 혹은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같은 이러한 건물들은 특별시장이나 그리고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연면적 10분의 3 이상의 증축으로 인해서 원래는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가 아니었는데 증축으로 인해서 이러한 두 가지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이라든지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지 우리가 착공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이 아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각 도, 특별시, 광역시 이외의 지역에서 이러한 중요도가 높은 건축물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군수, 구청장, 시장이 허가를 할 수 있지만 그분들의 허가를 받기 전에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자, 그래서 시장, 군수는 허가를 하기에 앞서서 도지사의 승인을 먼저 받는데요. 승인 요청을 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도지사는 승인 여부를 시장 또는 군수에게 통보를 해야 되고 규모가 커서 불가피한 경우, 검토 내용이 더 많거나 여러 가지 간섭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해서 승인 신청을 해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러한 도지사의 사전 승인이 필요한 건축물의 규모 이런 것들도 보시면은 동일합니다. 광역시 그리고 특별시에 시장이 허가를 해야 되는 이러한 건축물들과 동일하죠. 21층 이상인 건축물 그리고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이렇게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전 승인을 도지사가 해주면 이제 특별자치도지사라든지 시장, 군수, 구청장이 건축 허가를 해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러한 규모 외에도 자연환경,
또는 수질 보호를 위해서 도지사가 공고한 구역 안에 건축하는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이라든지 일반 응집점, 일반 업무시설, 위락시설, 숙박시설은 도지사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건축 허가가 났어요. 건축 허가를 나기 위해서 우리가 건축 허가를 이제 허가권자가 누군지 알고 사전에 어떠한 분들에게 어떠한 사람들에게 허가를 받아야 되는지를 파악이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건축 허가를 신청하는 서류를 제출하게 되는데요. 건축물을 건축 대수선 이런 부분들은 관계 서류를 포함해서 허가권자에게 제출을 하고 이러한 서류들을 검토해서 건축 허가를 해주게 되는 프로세스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건축 허가를 위해서 우리가 사전 정보라고 해야 되죠. 우리가 하고자 하는 행위에 대한 설명을 첨부되는 서류를 통해서 설명을 하게 되는데요. 건축 허가를 신청할 때 첨부가 되는 서류가 있습니다. 우선 허가 신청서가 가장 먼저 필요하겠죠. 이 허가 신청서를 제출을 하고요. 그리고 허가 신청서에 우리가 보유할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대지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를 해야 됩니다. 남의 땅에 내가 아무렇게나 건축을 하겠다고 허가를 신청할 수는 없는 부분이죠. 그리고 사전 결정서 우리가 필요합니다. 건축 허가 전에 어떠한 부분들, 법에 위촉되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이 대지에 우리가 하려고 하는 공사 목적물이 법에 맞는지, 용도에 맞는지, 규모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질의하는 사전 결정서를 첨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하시 건축물의 안전 영역 평가 신청 서류도 포함되고요. 그리고 기본 설계도서 우리가 이 대지 안에 하려고 하는 공사 목적물의 기본 설계도서를 첨부하게 되는데요. 자, 기본 설계도서는 중요합니다. 기본 설계도서는 중요한데 특별히 건축 계획서라든지 배치도 같은 경우에는 자주 출제되고 있고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겠죠. 자, 설계도서, 건축 허가 신청에 필요한 설계도서에는 건축 계획서부터 배치도, 그리고 평면도, 인면도, 단면도, 그리고 구조도, 구조계산서, 소방설비 또 이렇게 있는데요. 우리가 실무에 이제 계시는 분들은 이러한 용어들이 낯설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학습을 하고 있는 학생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막 건설 업계에 이렇게 몸담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약간 생소한 용어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자, 건축 허가를 하기 위해서, 허가 신청을 하기 위해서 건축 계획을 작성을 하고요. 건축 계획서를 이렇게 허가 서류에 첨부를 하게 되는데, 건축 계획서에는 이제 공사의 개요, 위치가 어디다, 그리고 우리가 확보한 대지 면적은 얼마다, 그리고 이 대지는 어떤 지역에 있다, 어떤 지구에 있다, 그리고 도시계획 사항을 이렇게 작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건축물의 규모, 이제 건축 면적이라든지 연면적, 높이, 층수 등이 표기된 건축의 규모를 이렇게 첨부를 하게 돼 있죠. 그리고 건축물의 용도별로 면적, 그리고 주차장은 어떻게 할 것이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에너지 절약 계획서, 그리고 노인 및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계획서 등이 건축 계획서에 포함이 된다.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 되고요. 이런 것들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건축 계획서에 해당되지 않는, 포함되지 않는 서류의 종류는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보기들 중에 다른 것들
건축 계획서에 포함 안 되는 다른 서류들을 보기에 넣어서 이렇게 문제가 출제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건축 면적, 연면적, 요거에 대한 설명은 지난 시간에 했는데요. 다시 좀 리마인드를 해보자면, 건축 면적은 이제 보통 수평 투역 면적으로 보고, 우리가 하늘에서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건축물을 봤을 때 면적이 되겠습니다. 그거는 보통 1층 바닥에 면적이 대부분이겠죠. 자, 건축물이 이렇게 있습니다. 빌딩을 이렇게 건축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이 빌딩에 층수가 뭐 5층짜리가 있을 수도 있고 20층, 55층, 초고층, 60층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하지만 이 각 층에 대해서 모든 바닥 면적을 합친 게 연면적이라는 개념이고요. 그 연면적 중에서도 건축 면적, 하늘에서 봤을 때 수평 투영된 면적을 건축 면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설계도서, 건축 허가에 필요한 설계도서 중에 이제 배치도 알아볼게요. 배치도는 대지에 공사를 하려고 하는 건축물이 어떻게 앉혀져 있는지, 배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우리 보면 대지가 이렇게 네모 반듯하게 될 수도 있고, 비정형으로 이렇게 생길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 모양의 대지가 있는데, 그 대지 중에 우리가 하려고 하는 공사 목적물이 어떻게 배치가 되는지, 이런 식으로 된다든지, 나머지는 공지로 된다든지, 아니면 대지 하나에 두 개의 건축물이 있다든지, 아니면 부속 건물이 있다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건물들을 대지 안에 배치를 한 게 배치도라고 할 수 있고요. 이 배치도에는 축적, 그리고 방위 이런 것들이 표기가 돼야 되고, 대지에 접한 도로의 길이 및 넓이, 대지가 있으면 도로가 있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도로가 있다. 여기는 4m 도로다. 여기는 6m 도로다. 그리고 대지의 종횡 단면도. 이 대지가 플랫하게 레벨링이 돼서 편편한 땅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경사가 있는 이런 부분에 대지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건물이 이렇게 앉혀져 있다. 돌아서 앉혀져 있다. 길이 방향이 이쪽이다. 그리고 단이 있다. 이런 여러 가지 배치 계획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배치 계획을 확인할 수 있는 대지의 종횡 단면도, 이런 것들이 배치도에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건축선, 그리고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거리, 그리고 주차 동선 및 5개 주차 계획, 공개 공지 및 조경 계획, 이런 것들이 이제 배치도에 포함되는 서류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조금 용어가 낯선 부분들이 이제 건축선, 대지 경계선, 이런 부분들이 좀 용어가 낯설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용어는 조금 뒤에 별도로 설명을 더 보완해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설계 도서 중에 세트입니다. 평입단,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자, 평면도는 위에서 봤을 때 이렇게 편편한 바닥에 해당되는 도면이 되겠습니다. 1층 및 기준층 평면도가 있고요. 그리고 기둥, 벽, 창문 등의 위치가 평면도에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방화구역은 어떻게 돼 있다. 복도 및 계단은 어떻게 돼 있다. 평면도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계획한 부분들을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고, 입면도는
세워져 있는 부분이죠. 세워져 있는 부분. 대지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건물이 이렇게 서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는 정면도, 동측면도, 서측면도, 배면도 이런 것들 평면을 통해서 입체화했을 때 우리가 건축물을 볼 수 있는 이러한 외관을 입면도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단면도는 이 건축물을 설계 도서에서 만약에 평면도에 여러 가지 이제 건물들이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잘라서, 그리고 이렇게 잘라서 이게 종단면도, 횡단면도가 되는데, 이런 단면을 잘라서 우리가 각 층의 층고의 높이라든지 각 부지의 두께, 그리고 이러한 현황, 부지와 건축물에 앉아 있는 현황들을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단면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설계도서에는 구조도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구조도는 구조안전 확인 또는 내진 설계 대상 건축물에는 구조도가 포함되어야 됩니다. 이 구조도에는 구조 내력상 주요한 부분의 평면 및 단면, 그리고 주요 부분의 상세도면, 구조안전 확인서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구조계산서, 소방설비도서를 포함한 건축설계도서가 건축허가 시에 같이 들어가야 되는 서류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건축허가를 신청을 했어요. 근데 건축허가를 불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상은 위락시설 또는 숙박시설인 경우, 그리고 방제지구 및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등의 상습 침수 우려 지역인 경우에 건축허가가 안 날 수도 있습니다. 사유는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용도, 규모 또는 형태가 주거환경이라든지 또는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감안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허가권자가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축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허가권자는 이제 본인 마음대로 이제 불허를 할 수 없죠. 그래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건축허가를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건축허가를 내줬지만 이제 취소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생기겠죠. 건축허가의 취소는 언제 생기는지 보면 허가를 받은 2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가 됩니다. 다시 하려면 재허가를 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기간 내에 공사에 착수를 했는데 이제 인허가 기관에서 봤을 때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사업주, 이제 건축주의 자본이 없다든지 부도가 났다든지 아니면 건축주가 이제 공기 내에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고 판단했을 때 건축허가의 취소가 되고요. 그리고 착공 신고 전에 경매 또는 공매 등으로 대지의 소유권을 상실한 때부터 6개월이 지난 이후에 공사의 착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건축허가가 취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건축허가의 취소 사항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우리가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건축 심의의 효력에 대해서 또 건축 허가 취소 관련해서 살펴본다면은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서 이제 2년 이내에 건축허가 신청이 없으면 건축위원회 심의 효력은 상실된다. 우리가 그 건축허가를 불허할 때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건축위원회 심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건축허가 신청이 없으면 건축허가가 이제 심의 효력, 건축위원회의 심의 효력은 상실이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건축허가할 때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예치금을 예치를 해야 되는데요. 이제 건축허가를 받은 자는 이제 건축허가를 받고 공사를 할 때 불의의 사고라든지 아니면 특별한 이런 사유로 인해서 건축공사를 중단하고 장기간 공사 현장을 방치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자금의 경색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장기간 공사 현장을 방치할 때 우리가 인허가 기관들은 이제 우리가 각 시, 도 내에서 진행되는 공사에 대해서 관리를 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장기간 방치된 공사 현장의 미관 개선과 안전관리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되는데요. 이제 건축주가 이런 행위를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어려움이 상해서. 그래서 안전관리 예치금을 가지고 이러한 미관 개선, 안전관리를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안전관리 예치금 대상인 이제 건축이 있겠죠. 대상은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이제 건축공사비의 1%의 범위 내에 안전관리 예치금을 예치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치를 한 현장 같은 경우에 공사 중단이 되었을 경우 예치금을 이용해서 공사 현장에 안전 펜스를 설치해서 이제 공사 현장과 우리가 실제로 생활하고 있는 공간을 구해 가는 거죠. 그래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지 및 건축물의 붕괴 방지 조치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공사 현장에 미관 개선을 위한 조경 또는 시설물 등을 설치하고요. 그리고 안전관리 개선 조치가 필요해서 이제 방치된 건물은 아무도 관리를 안 하겠죠. 그러면 이제 비가 온다든지 장마 기간에 이러한 이제 침하라든지 공사 현장에 가시설들이 이제 붕괴가 될 수 있는 이런 위험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안전관리 예치금으로 이렇게 조치를 하겠다.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건축 허가에 첨부되는 서류 중 하나가 건축물 안전영향 평가서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러한 건축물 안전영향 평가는 모든 허가 대상 건축물에서 진행되는 게 아니고 이제 초고층 건물이라든지 그리고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16층 이상인 건축물에만 이제 건축물 안전영향 평가를 해서 평가 결과 그리고 검토 의견 이런 결과를 반영한 계획 등이 건축물 안전영향 평가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 허가를 위해서 이러한 고층 건물 그리고 일정한 규모 이상의 건물들을 건축물 안전영향 평가를 해서 건축 허가에 허가 서류에 이렇게 같이 첨부를 해서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건축 허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허가에 관련된 내용을 학습을 해봤고요. 허가 관련해서 어떠한 문제들 그리고 어떤 유형들이 자주 출제가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출문제들인데요. 물어보는 게 보면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건축허가 대상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물어보겠죠.
그리고 약간 바꿔본다면 도지사의 사전 승인 대상은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보면 우리가 보면은 이제 특별시장이라든지 또는 광역시장의 건축 허가 대상은 좀 규모가 좀 큰 편에 들어가는 건축물이 되겠죠. 21층 이상 건축물, 그리고 연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들이 이제 특별시장이라든지 광역시장의 건축 허가 대상입니다. 그래서 보면 애매하게 이렇게 줍니다. 여기서 21층 이상은 41층 건물이 되겠죠. 그래서 건축법규는 이해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것들 특별히 암기가 필요한 부분들은 꼭 암기를 하고 가셔야지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대처가 쉽고, 그리고 다른 구조라든지 설비, 다른 우리가 본인이 생각했을 때 약간 취약한 과목에서 확보하지 못하는 점수들을 이제 약간의 암기를 통해서 법규에서 많이 가져갈 수 있는 겁니다. 법규라고 해서 어렵게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전혀 없고요. 이런 기출문제 위주로 해서 중요한 포인트들을 확인을 해주시고 시험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 허가를 받아야 되는 대상 21층과 10만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숙지가 잘 안 된 경우에는 막 헷갈리겠죠. 21층은 생각나는데 이게 생각 안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약간의 50%의 확률로 찍어야 되는데 50%도 해보면 큰 확률은 아니다라는 제 경험상 큰 확률은 아니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번에는 이제 허가 신청에 필요한 기본 설계도서 중에서 건축계획서를 물어보는 거죠. 건축계획서에 포함되어야 될 사항으로 적합하지 않는 것은, 이 건축계획서에 포함될 사항들이 엄청나게 많았었죠. 한 6가지, 7가지 정도 된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건축계획서에는 개요, 지역지구 및 도시계획 사항, 그리고 건축물의 규모, 용도별 면적, 주차장, 에너지 절약 계획서, 장애인, 노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계획서, 이런 계획서가 포함이 되죠. 자, 그러면 주차장, 인접 건축물 현황, 지역지구 및 도시 및 군 계획 사항, 이런 것들인데 토지 형질 및 변경 계획, 요거는 건축계획서에 포함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애매하게 계획서에 포함되는 여러 가지 사항들에서 다른 것들을 하나 끼워 넣고 이렇게 많이 물어보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건축허가 신청이 필요한 기본 설계도에서 또 물어보고 있죠. 그리고 배치도에 표시하여야 할 사항들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배치도에. 자, 그럼 배치도를 보면 대지에 우리가 목적으로 하고 있는 건축물을 배치를 하겠죠. 그리고 이 배치를 한 현황이 배치도에 들어가야 되는 거겠죠. 자, 현황입니다. 그러면 대지의 종횡 단면도 들어가야죠. 그리고 주차 동선, 그리고 5경 주차 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근데 1층 및 기준층 평면도는 배치도보다는 평면도에 포함되는 도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지에 접한 도로의 길이 및 너비, 여기가 대지에 접한 도로의 길이 및 너비,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 설계 도서 중에 배치도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다. 이렇게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건축 행위에 대해서 전반적인 단계와 순서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건축 허가에 대해서 이렇게 학습을 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건축 허가 말고 약간 난이도가 낮은 건물들, 중요도가 낮은 건물들에 대해 할 수 있는 건축 신고, 그리고 착공 신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건축 시공, 감리에 대해서 좀 더 학습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